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반도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 고려 말 명나라와의 외교전에서 고려가 우위를 점했더라면 어떻게 역사가 달라졌을지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잊혀진 역사 뒤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주세요. 고려 말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중국 대륙을 장악하던 시기, 고려는 안으로는 왜구, 홍건적, 권문세족의 횡포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새로 등장한 명나라와의 외교적 줄다리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고려가 명과의 외교에서 승기를 잡았다면 조선은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고 한반도의 중세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1.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벌어지지 않았다면 1388년 요동정벌을 명령받은 이성계. 하지만 그는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의 시작이죠. 그런데 만약 고려가 이미 명나라와 굳건한 외교 라인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요동정벌 명령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명분을 잃었고 회군은 실패했거나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선을 건국할 명분도 사라지고 고려 왕조는 연명했거나 제2의 개혁을 통해 부활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이어졌다면 공민왕은 반원정책, 권문세족 견제, 전민변정도감 설치 등 굵직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요절하면서 이 개혁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죠. 하지만 고려가 명나라와의 안정적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원 간섭기를 완전히 청산했더라면 공민왕의 개혁은 후계자들에 의해 이어졌을 수 있고 고려는 근세국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즉, 명나라와의 외교적 우위 확보는 곧 개혁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조선 대신 개혁된 고려가 동아시아 강국으로. 조선은 중앙집권적 유교국가로 출발했지만 초기에는 명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반면 고려가 명과 등 외교에 성공했더라면 한반도의 자주성과 외교 독립성은 오히려 더 강했을 수 있습니다. 명의 책봉체제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고려. 북방으로는 여진, 동쪽으로는 왜구에 대응하는 군사력 강화.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며 지식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 강국. 고려는 명의 동북부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공무역 이상의 실리를 챙기며 동북아 균형자 역할까지 노려볼 수도 있었죠. 4. 이성계는, 정몽주는, 혁명 세력은. 외교가 안정되고 내정 개혁이 이어졌다면 이성계는 단지 개혁파 장군으로서의 위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몽주는 정권의 중심에서 사대부 체제의 설계를 주도, 정도전은 민본 사상을 내세운 정치 철학자로 남음. 혁명 대신 개혁을 통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즉, 유교적 중앙 집권 체제는 고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왕조 교체라는 극단적 전환 없이 온건 개혁으로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5. 조선 왕조 500년은 없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 조선은 건국되지 않았고 개혁된 고려가 조선의 자리를 대신했을 가능성. 성리학적 정치 이념은 고려에서 발전. 과거제, 경국대전 같은 법제도 고려식으로 정비. 세종대왕, 장영실 같은 인물은 고려 조정에서 등장.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지 않았다면 고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과정은 곧 한반도 역사 전체의 리셋 버튼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고려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승기를 잡았다면 우리는 지금 조선의 후예가 아니라 개혁 고려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지만 그 결정 뒤에는 수많은 가능성과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을 되짚고 상상하는 것, 그 속에서 오늘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 만약을 통해 흥미로운 상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